김영옥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시고 스페이스 신텍스 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스마트 에코 커넥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강행군이네요. 힘드시죠? 시계가 없는데 스톱을 지키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공통적인 키워드가 아마 저는 두 개를 꽂으라면 사람, 인간일 거고 또 하나가 아마 소통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데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가셨으니까 제가 비판을 좀 하자면 사실 신도시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도시는 헌도시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도시에는 아시다시피 시간의 켜라든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의 켜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건데 때로는 도시 자체도 사람을 소외시키기도 하지만 기술 자체도 사람을 소외시키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신도시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서구는 이제 구도심도 있고, 이제 신도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국 사람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도시 공간을 채워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는 제가 신도시 말씀도 드렸잖아요. 도시를 만들 때는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특히 자동차 움직임. 도시의 기능과 관련되는 거죠. 그렇지만 도시의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인 거고요. 결국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그죠?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게 바로 도시 공간인데 실제적으로는 움직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LS의 리차드 세넷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도시의 공간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신체, 결국은 또는 영혼에까지도 스며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 가끔씩 보셨죠? 제레미 벤담이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철학자인데 감옥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감옥을 스케치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공간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영혼까지 감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간수로 가장 많은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감옥을 만들어냅니다. 공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특히 이제 건축이나 도시에서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이제 영감을 준 거죠. 제레미 벤담 말은 야 건축하는 사람들 너희들 멍청하게 뭐 하고 있냐. 공간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의 영혼까지 궁금할 수 있고 결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를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이 이를테면 그런 얘기까지 하죠. 이 얘기를 받아서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이 공간이라는 게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도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생활하게 만드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기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국의 이턴 스쿨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유명한 사립학교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냈던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위에 그림하고 건물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위에 건물하고 아래 건물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질까? 여기 살다 보면 이걸 갤러리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도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위에 건물은 머릿속으로 대략 이제 생각이 드셨을 텐데 위에 같은 경우는 공간들이 굉장히 열려져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지만 밑에 공간 같은 경우는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굉장히 위계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사람의 이동을
제약을 하는 거고 사람의 만남을 굉장히 공간의 어떤 틀 속에서 제약하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게 건물도 우리가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 타이폴로지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위에 건물, 아래 건물이 8개의 방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모폴로지 하는 사람들, 즉 공간의 의미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2개는 180도 다른 건물.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요즘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건물이고 아래 건물인데 빨간색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교류가 많은 겁니다.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에서. 그래서 위에 건물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류가 굉장히 많고 쉽게 말하면 이게 도시라면은 도시의 공간들이 연결 방식이라면 굉장히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좋은 공간인 거고 아래 건물 같은 경우는 푸른색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연결이 공간의 연결이 사람들의 교류 자체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도시도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하여튼 도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물의 개수, 까만 게 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건물의 개수를 배열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건물을 배열하는 방식인데 결국 건물에 의해서 남겨지는 공간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2개를 잘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굉장히 다르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붉은색 공간이 보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파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돼서 사람들의 교류가 이를테면 우리가 유럽의 작은 도시에 우리 관광을 가면 항상 도시의 중심에는 조금 작은 광장이 있죠. 거기 가면 카페들도 있고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그런 공간이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왼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건물의 방 혹은 도시의 길이 아니고 이 도시에서 건물을 포함해서 이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적인 요소 자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거죠. 이제 힐리어 교수가 이걸 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다. 스페이스에도 신텍스가 있다. 문법 이런 이제 얘기를 주장을 했고요.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런던에 가면요, 템즈 강변에 테이트 모던 갤러리가 있습니다. 테이트 갤러리에 보면요, 이 보시면 이제 브로셔입니다. 지금 저 공간의 구조를 잘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까 이제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했는데, 자, 이런 갤러리의 구조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고, 어디에서 공간과 관객과 그림이 있잖아요. 더 체험의 깊이가 많아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건물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분석한 결과를. 이렇습니다. 상상하신 거하고 비슷합니까? 어떻게 돌아가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바틀렛에서 학위를 할 때, 큐레이터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같은 이제 건축과 박사학위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큐레이터들이 하는 역할이 보면, 우리가 도시를 만들든 건물을 만들든 용도를 설정을 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건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결국 큐레이터들이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기획도 하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 어떤 그림을,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굉장한 해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예. 지금 오른쪽 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공간이죠. 그래서 아까 팜플렛을 보셨지만 이 메이저 엑스비션이 거기서 열리고요. 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본 겁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한 겁니다. 뒤에 따라가면서 트래킹한 거죠. 보시다시피 오른쪽 위에는 공간을 분석하는 것과 같이 공간의 연결 방식에서 빚어지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체험의 빈도가 낮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읽어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 건물을 계획하기 전에 혹은 리모델링 할 때, 그죠? 미리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의 체험, 공간의 체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측면에서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트라팔거 광장입니다. 런던의 이제 중심에 있는 트라팔거 광장이고요. 이게 여기가 뭐 저도 이제 참여를 했지만 런던 시에서 현상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도움으로 된 데가 이제 내셔널 갤러리, 런던의 이제 영국의 국립 화랑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게 트라팔거 광장이고요. 그 지금 두 개의 갤러리와 광장 사이에 차가 다니고 있죠. 그래서 런던시에서 뭘 설계 공모를 했느냐면, 이 광장 주변에 이 화랑과 이 광장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로 단절되어 있는데 이걸 보행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현상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 연구소하고 이제 노만 포스터 사무실하고 같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아마 우리 서구의 커넥터도 아마 이런 방식대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계획안도 제안을 하겠지만, 일단 공간의 구조를 애널라이즈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람들의 행태를 관찰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뭐 계획안 A, B가 있을 때 실제로 그렇게 구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지, 어디에 이용도가 많아질지, 적어질지, 취약한 데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컴퓨터 이미지 그림은 99년 당시의 렌더 이미지였고요. 지금 이게 2002년에 공사가 들어가서 실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여기 대계단이 그 화랑과 광장 사이에 대계단을 만들고 거기를 보행자화한 그런 사례고요.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서 역시 중요한 거는 이걸 할 때도 공청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성하는 분들, 트래픽 엔지니어들이죠. 여기가 도시의 허브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보다는 차량이 중심이었어요. 도시의 기능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공간을 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죠. 그 다음 사례입니다. 이 런던에 가면 이제 그 킹스 크로스,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서 북측으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킹스 크로스역하고 세인트 판크라스 역이 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 보면 여기서 이제 마법 학교로 가는 기차를 타는 그 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철로 야적장인데 여기를 이제 국제 현상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선 응모하는 과정에 이제 활용된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왼쪽이 포스트 파트너에서 한 당선안이고 오른쪽은 SOM 안입니다. 그래서 당선안이 이제 포스트 앤 파트너였고요. 신텍스 연구소는 포스트하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SOM안부터 볼게요. SOM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를테면 우리 서구에도 이런 땅이 있다고 한다면 가운데에 비어있는 땅이 이제 사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공간의 네트워크를 그리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빨간색은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데 교류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 데고, 파란색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알트를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을 활용해서 미리 계획안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우리 용도 배치가 적합한가? 아니면 진짜 여기가 활성화될 건가? 그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 검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OM안을 가지고 실제로 공간의 배치를 넣고요. 분석 결과를 예측을 해볼까요? 완공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파란색이죠. 그 말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트 앤 파트너안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중요한, 제가 커넥터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총괄 건축관님이 커넥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커넥터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사이트 안으로. 그죠? 그렇게 끌고 들어와서 계획을 디벨롭 했는데 조금 전에 본 SOM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계획안을 검토할 때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 공간을 활성화할 건지,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붉은색에서는 사람의 활동이 많은 그런 용도가 가야 될 거고, 푸른색은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최종안입니다. 제가 국내 들어와서 이제 서울시청 앞에 광장도 했고, 청계천도 참여했고, 여기는 이제 세운상가입니다. 이 세운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운상가를 리모델링 할 때 주변에 8개 블럭을 모델링을 하고요.
그죠? 가운데가 이제 세운상가죠. 그 세운상가가 사실은 도시를 단절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의 소개도로 해서 다 비워진 공간을 그 이전에는 다 연결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간을 연결해서 다시 활성화할 건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운상가 리모델링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런 작업을 하니까 그 SBS에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공간 구조가 어떻길래 자꾸 소통이 안 된다 그러냐 그래서 청와대 공간 구조를 분석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청와대는 가장 공간적으로 파란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내부 공간을 보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소통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일어나는 단지, 청와대 경내, 그리고 청와대가 될 건가 측면에서 이제 빨간색이 많아지면 이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획안을 제안한 거고, 실제 하여튼 청와대를 보시면 굉장히 켜가 있고, 실제적으로 뭐 비서관동은 당연히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하고 기획 기사를 했는데 이때가 19 응팔이 막 끝나고였습니다. 그래서 야, 서울이 도대체 공간 구조가 어떻길래 사람들 간에 동네가 다 사라지고 그러냐, 실제로 아파트 개발하면서 실제로 공동체가 다 파괴되느냐, 공간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진 거냐 이런 걸 같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실제 해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붉은색이 있는 데는 사람들의 소통이 많은 데고 따뜻한 색이 있는 데는 강남 파란색이 많습니다. 지역의 도시 공동체는 없죠. 그래서 이를테면 성산동 같은 경우는 성산 아파트 특히 사람들 간에 몰라요. 1점 몇 명입니다. 아는 지인의 수가. 정동 가니까 6점 몇 명이에요. 기자가 다 탐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적인 조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한 3회 정도 연재를 했었는데 또 의미 있던 결과 중에 하나가 영구 임대 아파트보다도요 판자촌이 자살률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판자촌보다도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공공에서 좋은 주거라고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 자체가 사람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물론 자살이 공간적인 조건 때문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하는 거죠. 지금 뭐 3기 하남 신도시에 적용을 하고 있고 저도 MP를 하고 있지만 생략하고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인천 서구의 모델입니다. 아직 조금은 불안전합니다만은 왼쪽은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까 차량 중심에서 도시 전체를 광역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에 분석한 거고요. 오른쪽은 보행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동네 단위에서 광역망은 좋아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가셨죠? 검단 같은 경우는 이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붉은색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시를 만드는 거는요, 저도 뭐 많이 참여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인간의 욕망이 들어갑니다. 실제 자본주의 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의 욕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또 아집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결국은 사람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때가 굉장히 많고, 이걸 보면서 서구에 할 일이 많구나. 우리 총괄 건축가님이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스마트 에코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고요. 결국은 사람의 활동들이 공간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총괄 건축가님 유명한 건축가시지만 유명한 건축가일수록 유명한 계획가일수록 본인의 경험, 직관, 탤런트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사람들의 행태가 심리학이 과학입니다. 소셜 사이언스입니다. 인문학이 휴머니티가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행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들의 공간을 자기의 직관적인 판단으로 미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퍼블릭 입장에서, 공공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물을,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작업들이 여러 가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 사람, 형태, 자원, 뭐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결국은 도시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